여러분, 혹시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받으셨나요?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사용처가 복잡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셨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편의점은 된다는 말도 있고 심지어 같은 브랜드인데도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된다고 하니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와 희망 TV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볼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써야 가장 현명하게 쿠폰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이 쿠폰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그 최신 현황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돈으로 바뀌어 돌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핵심 사용처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쿠폰은 애초에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우리 동네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용처는 바로 지역 내 동네 슈퍼마켓, 작은 식당, 카페, 미용실, 의류점, 안경점, 약국, 교습소나 학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장과 전통시장입니다. 의원, 병원, 한의원, 치과 등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등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병의원이어야 합니다. 이곳들은 소비 쿠폰의 직접적인 지원 대상이니 마음껏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오직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에서는 아쉽게도 소비 쿠폰 사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메가커피, 치킨 전문점, 일부 빵집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요. 생활용품점인 다이소의 경우에도 약 70%가 직영점이고 30%가 가맹점으로 운영되는데요. 다이소 공식 홈페이지의 매장 찾기 기능을 통해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해 두었습니다. 올리브영 역시 전체 매장 중 약 16%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니 방문 전 꼭 확인해 보세요. 같은 브랜드라도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은 소비 쿠폰 사용이 제한되지만 의외로 편의점은 대부분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비 쿠폰의 주요 사용처로 부상했습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 같은 주요 편의점 체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니 급하게 필요한 물품이나 간단한 먹거리는 편의점에서 쿠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자재마트입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이거나 해당 지자체의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식자재마트에서도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상당수 식자재마트가 이미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매출 기준만 충족한다면 소비 쿠폰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까다로운 사용처를 알아볼까요? 대중교통의 경우 아쉽게도 시내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택시는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부분의 배달 앱에서는 소비 쿠폰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쿠폰은 온라인 거래보다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매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함이거든요. 하지만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하더라도 배달 시 가맹점 자체의 단말기를 배달기사가 가져와 대면으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달의 민족 앱 내에서도 만나서 결제가 가능한 가게가 약 20만 곳에 달한다고 하니 배달 음식을 시킬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를 통한 비대면 결제 시에는 중간에 결제 대행사가 개입되어 결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매장 직원에게 요청하여 매장 내 단말기를 이용한 직접 결제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사용 불가능한 업종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은 안 됩니다. 대형 전문점 및 명품점, 샤넬, 애플, 이케아,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도 사용 불가합니다. 온라인 전용 서비스인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인앱 결제도 대부분 불가능하고요. 특히 유흥 및 황금성 업종인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은 안 됩니다. 조세, 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등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이후 사람들은 이 쿠폰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을까요? 초기 사용 패턴을 보면 생계와 밀접한 소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 사용이 시작되자마자 편의점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육류 및 간편식 판매량입니다. GS25의 경우 국산 쇠고기 판매량이 한 달 전 같은 요일 대비 무려 178% 이상 급증했고 닭고기와 국산 돼지고기도 10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김치, 소스, 과일 판매도 크게 늘었고요. CU에서는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이 20% 이상, 라면 매출이 13.9% 증가했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는 얼음, 파우치 음료, 아이스크림, 즉석식품, 맥주 등의 판매량이 급증했죠. 이는 최근 급등한 외식 물가의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의점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구매하는 경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편의점들이 소비 쿠폰 지급에 맞춰 육류, 라면, 즉석밥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묶음 할인이나 증정, 행사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 것도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쿠폰이 거주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만큼 집 주변 편의점에서의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편의점 가맹점을 포함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람들은 소비 쿠폰을 어디에 쓰고 싶어 할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소비 쿠폰의 주요 사용처로 농축수산물 구매가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생필품 구매가 30.5%, 그리고 외식이 26.2% 순으로 나타났어요. 이 결과는 소비 쿠폰이 우리 가게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의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 미래와 희망 TV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사용처와 현재 활용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더욱 현명하게 활용하셔서 가게 부담도 줄이시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직 사용처가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변 소상공인 매장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래와 희망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